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합격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선생님, 일단,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하게 작년에도 합격을 하셨었는데 최불합의 경험이 있으셔서, 네, 최불합 하시고도 막 되게 씩씩하게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저하고는 올해 2024 유아인명에서, 2차에서, 사실 1차 끝나자마자부터 저하고 함께 하셔가지고, 2차를 쭉 저와 함께 하시면서, 올해는 평가원 지역에 한 자릿수 등수로 우수하게 합격을 하셨단 말이에요. 일단 최종 합격 너무 축하드리고, 일단 지금 뭐 수험생 선생님들 중에도 체불압의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2차의 어려움을 또,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2차가 너무 두려워서 아예 시험 준비 안 하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한데, 선생님 소개도 좀 해주시고, 일단 간략하게 선생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4년도 평가원 지역 최종 합격생이고요. 저는 교수님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체불합 경험이 있어요. 재작년에 2023년도 시험에서 1차는 붙었고 2차는 떨어졌는데 재작년과 작년 비교했을 때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 2차 준비는 되게 막막하고 또 어렵고 되게 두렵고 한 시험이라서 방향성을 잡아주는 분이 없다면 정말 그대로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음. 2023년도 시험에서는 1차 끝난 후에 2차 시험 맞닥뜨렸을 때 정말 어려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이렇게 방향성만 잡는데 거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시험날은 가까워졌고 당연히 연습할 시간도 없었고 그렇게 시험장에 들어갔었는데 올해는 친구가 교수님 수강생이세요. 그래서 네. 교수님을 알게 되었고 2차가 교수님의 장점인 개인 지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서 친구의 소개도 듣고 이야기도 들으면서 교수님과 사전에 전화 통화로 이야기 나눴어요. 어떻게 지도 진행이 되고 저한테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후에 네, 믿음이 생겨서 바로 1차 시험 후에 바로 교수님과 통화하고서 2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게 2차 준비를 하면서 1차 발표 전에 교수님과 개인지도 6회를 받았고 1차 시험 후에 합격자 난 후에 교수님과 또 지도를 10회 정도 받으면서 꽤 많은 개인 지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 처음에 받았을 때부터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교수님께서 계속 언급을 해주시고 저 또한 그걸 느낌으로써 2차 준비가 재작년과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자신감이 생겼고 아 이러면 붙겠구나 라는 믿음이 네. 계속 생겨서 그렇게 해서 쭉 밀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2차 준비 시기에 대해서도 선생님들께서 많이 고민하실 텐데 주변에 뭐 2차 준비 언제부터 시작하냐 이런 말을 들으면 대부분 한결같이 답변이 돌아와요. 최대한 빨리 1차 음. 끝나자마자 준비를 해라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텐데 저도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2차가 단시간에 실력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교수님과 함께 강의도 듣고 또 개인 지도를 받으면서 꾸준하게 정말 네, 전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정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정말 우수한 등수를 합격하신 그런 포스가 딱 느껴져서 너무 좋아요, 선생님.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다른 선생님들도 훌륭한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 또 그만큼 각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선생님, 2차 준비 과정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2차 준비는 우선 1차가 끝나고 나서 바로 개인 지도를 들었을 때 개인 지도를 들으면서 처음에 교수님께서 이런 강의 한번 들어보시래요. 제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제 역량으로 수업을 준비를 처음에 해서 보여드린 후에 교수님께서 이런 강의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면접, 뭐 과정안. 저는 평가원 지역에서 과정안도 있었고 면접
그리고 수업시험 이렇게 세 가지를 봐야 하는 시험이었어서 저한테 맞는 강의를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그 강의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추천해 주시는 강의를 모두 다 들었어요. 모두 다 듣고 전반적으로 강의를 모두 다 들은 후에 그것을 강의에서 그치지 않고 혼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리고 교수님 강의에서 개인지도 말고 그 강의에서는 합격자 사례 영상을 많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것도 다 필기를 하면서 큼지막하게 어떤 순서로 풀어 나가셨는지, 어떻게 구상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다 메모하면서 그거를 제가 혼자서 다시 공부하면서 이젠 제 머리로 저는 어떻게 해볼지,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난 이렇게 했는데 그 합격생들 분들은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폼이 되게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수님 강의에 있던 모든 문제를 구상을 해보았어요. 솔직히 문제가 양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이거를 다 가져가면 모두 좋겠지만 시간도 너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교수님 개인지도 하면서 풀었던 문제들 이외에 교수님 강의에 있던 문제는 풀어본 것도 있지만 이렇게 구상을 다 네네. 면접도 면접도 뭐 가정안도 그다음에 수업 실현도 제 스스로 그냥 구상하고 어떻게 흐름 정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대비하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라는 그 정도로 하고서 이렇게 넘어가서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네네. 선생님 그리고 2차 과목이 선생님 그 평가원 지역이 수업, 과정안, 면접 이렇게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이제 놀이 중심 과정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열린 문제 뭐 이런 거에 좀 맞지 않는 과정안 틀을 좀 갖고 계셨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동안 수정했었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작년에 면접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트라우마가 되게 강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면접도 극복하셨고 그리고 수업도 좀 이제 과거의 그런 순서대로 외운 수업 이런 그 활동 과거의 활동 수업 이런 거 중심으로 많이 좀 개념화가 되어 있으셨는데 이제 나중에는 물론 그런 모든 것이 다 해결돼서 막 어떤 문제든지 척척 다 하실 수 있었죠, 물론. 자, 그런데 다른 선생님들도 수업, 과정한 면접 이 하나하나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 과목별로 2차 과목별로 선생님 준비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과정안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과정안, 면접, 수시랑 세 개 다 모두 막막했어요. 왜냐면 저는 졸업한 지 꽤 됐어요. 그래서 네. 그 대풀놀이 과정이라는 그거를 명확하게 이해를 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3호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기반으로 그렇게 배워왔었고, 그렇게 시험장에서도 좀 적용을 한 것 같아서 교수님 강의를 들어서 제가 저의 이렇게 실체를 맞닥뜨렸을 때 정말 많이 불안했고 정말 많이 혼란스러웠고 힘들었거든요. 먼저 과정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전에는 뭐 TCTC라고 하죠, 흔히들. 그래서 교사 발문들 이렇게 쭉 늘어놓으면서 그렇게 과정안을 작성하는 저였었는데 이게 처음에 교수님께서 요즘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놀이 중심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발문만 늘어놓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과정안은 한 장에 그 사람이 수업을 어떻게 하든지 수업 시간에 한마디로 구상안이라고 그걸 명확하게 보여줘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요약이라고 하죠. 이렇게 유목화해서 적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발문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 조건들을 반영하여서 내가 이 놀이 중심 수업을 어떻게 나갈 것이다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충, 그, 처음에 그 방향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친구랑 처음에 교수님 과정안을 지도받은 후에 하나의 과정안에 대해서 한 6시간을 작성해 보았어요. 그렇게 시간을 공들여서 머리 짜매면서 그렇게 과정안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깨달은 후에는 이제 저만의 이게 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 틀에 좀 적용도 해보고. 근데 또 교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틀은 그렇게 하나만 정해놓지 말고 또 여러 방식으로 해보아라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교수님이 주시는 그 틀이 있어요. 과정안 틀이 종류가 다양해요. 서울 지역 것도 뭐 있고 평가원 지역에 맞춤인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 모두 작성할 기회? 모두 작성해 보도록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양한 틀이 저에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정말 후반부에 갈수록 교수님께서 과정안 정말 잘 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계속 남는데
그렇게 저만의 이렇게 좀 틀이 생기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그게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과정안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강의를 들으면서 개정놀이 과정을 이해하신 후에 과정안 작성 방법들 그리고 합격자 사례들이 어떻게 과정안을 작성하였는지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파악하시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혼자서 머리 싸매면서 하면 더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과정안 강의를 들으면서 사례들 또 계획안도 되게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교수님께서. 요즘 현장에서 정말 어떻게 놀이 중심이 풀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안 양식들을 눈으로 계속 보다 보면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네, 깨닫게 돼서 그렇게 하면서 교수님 피드백 받으면서 점점 발전시켜 나가면은 네,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음. 네네. 사실 이제 과정안과 수업은 이렇게 붙어 있죠. 선생님이 처음에 인제 과정안이 점점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 사실 그 아웃풋을 제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완성되어 가는 그 과정안에 선생님이 저한테 제출한 과제물을 제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마다 너무 뿌듯하고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께도 이제 그런 자료 공유하고 이러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 같은 사고 과정을 갖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막 성장하는 게 보였는데 자 과정은 이제 처음에 저랑 그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도 선생님 점점 나아졌어요. 그래서 수업도 나중에는 뭐 놀이 중심에다가 매체 쓰는 거에다가 뭐 막 진짜 요즘 최신 트렌드 있잖아요. 그리고 뭐 수학 뭐 과학 연결하고 미술 연결하고 막 이런 거 다 잘하셨는데 자 그러면 수업 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업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 재작년에는 2차 준비를 할 때 그 흔히들 만능틀이라고 하죠. 그 만능틀 순서, 발문들 싹 다 외워가지고 거기서만 그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이 잘 반영되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체불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교수님께서도 만능틀을 뭐 강조는 하세요. 근데 다만 순서,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부분을 취하고 또 과감하게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생략하고 이런 것들을 연습을 되게 많이 시켜주시는데 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수업도 강의와 개인 지도가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고 이렇게 연결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수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또 영상을 많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영상이 정말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발문만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보다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이 어떻게 수업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좀 눈으로 직접 확인한다면은, 아, 놀이 중심 이렇게 풀어가는 거구나. 제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수업 방식은 과감하게 버려야겠구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 놀이 중심을 이해해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 최불합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제가 재작년에 불합했던 이유가 기존 그 사무소 연령별 누리과정에 맞추어진 수업을 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체불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교수님 수업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를 다 들은 후에 개정 놀이 과정이 무엇인지 어떻게 놀이 중심을 풀어나가야 하는지를 인지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인지를 한 후에는 교수님께서 강의 중간중간에 합격자 사례 영상을 되게 많이 보여주시는데 그 영상을 숙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놀이 중심 그 개정 놀이 과정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몰라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그러면 그 영상을 다 외워보세요. 그대로 했던 것을 다 외워보세요라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외우다 보니까 이게 또 틀이 생겨요. 저는 그게 이해가 되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강의 들은 내용과 취합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놀이 중심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인지할 수 있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스터디를 통해서 그뭐 맞는 틀을 네네. 잡고 그 순서와 그 발문을 외워서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스터디 전혀 하지 않았고 교수님 지도만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만능틀 흔히들 말하는 만능틀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물론. 네, 필요한 부분도 취하고 버려야 되는 부분들도 버리면서 그렇게 해서 놀이 중심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좀 준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또 제가 수업을 하면서 계속 만족도가 너무 높았던 부분이 교수님 문제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정말 어려워요. 정말 이런 조건이 나오면은
난 무조건 못돼. 난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교수님께서 문제 딱 보여주시자마자 교수님 저 못해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데 그렇게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이제 점점 회차가 진행될수록 그 문제의 수준을 접하다 보니까 실제 제가 평가원 기출들을 봤을 때 정말 문제가 어, 쉽구나라고 느껴졌거든요. 교수님 어려운 문제를 다 풀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 평가원 문제도 이야기 나누기가 나왔는데 문제 난이도가 되게 높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려운 문제다라고 이렇게 인지는 했는데 워낙 교수님 그 문제들로 다양한 조건들, 매체나 뭐 정말 그런 것들을 많이 연습하다 보니까 그렇게 현장에서 실제 문제를 봤을 때 그렇게 당황하진 않았거든요. 교수님의 어떤 그런 난이도 높은 문제 그리고 밀도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선생님, 선생님이 이제 면접 트라우마가 되게 컸어요. 네, 선생님이 이제 현장에도 계속 계시고 해서, 물론 이제 제가 요구하는 수준의 그런 이제 막 고득점 할 수 있는 수업 시간은 아니어도 수업 시간 대충이라도 할 수 좀 있는 그런 상태였잖아요. 옛날 틀 갖고 뭐 점수가 높게 나오든 낮게 나오든 상관없이 어쨌든 할 수는 있었는데, 네. 면접은 선생님이 아예 대답을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유아 선생님들이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그래서 면접에 대해서 선생님 좀 하실 얘기가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면접은 지금도 되게 두렵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정말 면접에 겁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어쨌든 그 체불합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지어서 제 이렇게 성적 그때 인지하고 있고 점수도 인지하고 있어서 면접에서 너무 많이 깎여서 면접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컸던 사람인데 면접도 교수님께서 우선 강의를 들어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강의를 들어보고 이게 저는 평가원 지역이긴 하지만 평가원 지역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문제들을 연습을 하게끔 해주셨는데 근데 개인지도 받으면서도 전 대답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항상 아쉬웠고 교수님께서도 너무 아쉽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이거밖에 못하냐. 이러면서 어, 그랬는데 저도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원인에는 일단은 잘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그 상태가. 근데 그런 거를 과감하게 떨쳐놓고 교수님이 주시는 문제들, 구상형 그리고 직답형 두 문제 이렇게 매번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어려운 건 당연하고 문제가 낯선 것도 당연하다고 인지를 해버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말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 면접 추세도 그렇고 면접 문제 난이도도 그렇고 되게 또 이번에 평가원 기출도 뭐 해시리 기반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해시리 관련해서도 문제를 많이 주셨고 그 문제가 구상형 문제로 해서 기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개인지도 찾아보니까 개인지도 2회차 정도 때 네네. 받았던 개인지도 초반에 예, 그 문제가 2회차에. 있었는데 어, 어 그때도 해시리 기반 문제 그 교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제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대답을 못 했는데 그렇게 해서 교수님 피드백을 받은 거 다 적은 후에 그거에서 그치지 않고 다시 답변을 하는 노력과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양한 문제를 접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수준이 높은 문제를 경험을 하는 게 저는 다른 사람들과 어쨌든 경쟁을 해야 되는 이 시험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 난이도 높은 문제, 난이도 쉬운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경험함으로써 어려운 문제에 대한 좀 씩씩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기르고 당황하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도 형성이 되게끔 네, 꾸준히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선생님, 2회차에서 저랑 개인지도 2회차에서 나왔던 문제가 평가원 지역에서 지금 그대로 출제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어떤 음, 문제였죠? 저도 이제 선생님들한테 드렸던 문제를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 놀이관찰 기록해가지고 교수님 네. 문제였어요. 어떻게 제가 현장에 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 유아들의 놀이를 관찰하고 또 이걸 기록하고 지원할 것인지를
뭐 이야기해보아라 라는 그런 구상형 문제였었는데 이번에 평가원 기출이 어떻게 저의 방법 그 문제랑 되게 연관지어서 관찰 기록상 문제점을 찾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게 딱 일맥상통하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해시리 관련해서 나왔던 문제이지만 저는 미리 그거를 풀어보았기 때문에 구상형 문제에서 나왔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 네네. 있습니다. 네네. 그래요, 선생님. 너무, 선생님, 근데, 원래도 선생님 면접에 약간 떨렸는데, 지금도 인터뷰하는 과정에 많이 좀 떨리시죠? 그쵸? 아, 그래요. 합격하신 선생님의 그런 이제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또 시험을 준비하시는 많은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니까, 떨리는 그런 마음을 또 감수하고, 이렇게 또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자, 그럼 이제 정말 자유롭게, 수험생 선생님들께 네. 뭔가 좀, 어, 자유롭게 어떤 얘기라도 좀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2차 시험이 1차와는 다르게 정말 많이 어렵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방향도 잡기 너무 힘든데 이게 저도 안 될 줄 알았어요. 저 끝까지 안 될 줄 알았고 너무 어려웠고 힘들었고 매일매일 울고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해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에는 물론 스터디를 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밀도 있게 교수님 지도를 받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체불합 경험이 있고 그 이후에 체불합 경험이 있을 그 당시에 교수님을 만났더라면 놀이 중심 명확히 이해하고 이렇게 수업 구현하고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1차 시험 끝난 후에 저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2차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그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이렇게 좀 끌어 모아서 끌어 모을 수 있는 그런 휴식기를 한 일주일 정도 가진 후에 최대한 빨리 교수님 강의 듣고 수강하고 개인지도 받으면서 일단은 받으면은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라고 해야 하나요? 걱정은 좀 사라지실 것 같아요. 혼자서 뭐 스터디원인가 하면서 방향 못 잡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것, 그런 시간을 아끼고 교수님이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지시해주고 이런 걸 해보세요. 뭐 이렇게 하세요. 라는 그런 분이 꼭 여러분의 또 뭐라고 해야 하지? 그런 부분을 교수님과 함께 하면서 많이 어려움도 이겨내고 자신감 가지시고 객관적으로 저의 문제점들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도 있었기 때문에 저도 체브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감히 제가 그렇게 진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래요, 선생님. 어, 일단 선생님 합격의 기쁨, 이렇게 소식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막 떨리는 가운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다시 한번 합격 축하드리고요. 현장에 나가셔서도 어려운 점 있으실 때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좋은 선생님 되시기 바라고, 또, 오늘이 이제 설 연휴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선생님 항상 좋은 선생님 되시고, 예, 항상 응원하고 또 기원하고 있으니까 어려운 일 있을 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